좋은데 그거는 요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결국 영웅의 이 정용 카드들에 따라서 웰이 가리는 거고, 거기에 영능의 옵션. 근데 영능은 어차피 최대한 안 쓰는 게 제가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초반 기준이긴 하지만 영능은 카드 한 장 값보다 약하기 때문에 영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가령 도적의 영능은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도적의 영능은 그냥 무조건 제일 좋습니다. 도적보다 좋은 영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능은 무조건 도적이 제일 좋은 건데, 그런데도 도적을 굳이 순위를 분류하자면 제가 4위를 주죠. 그러니까 영능은 부가적인 거고, 결국 직업의 카드들에 따라서인데, 이 카드들 중에서도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은 역시 부가적인 거예요. 그 전설까지. 어차피 픽을 해보시면은 그 확률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률은 블리자드가 예전에 공개했었고, 그러니까 픽을 할 때 일반 등급이 몇 프로 나오고 희귀가 몇 프로 나오고 그게 있어요. 근데 일반이 어차피 그냥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등급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좋은 일반 등급의 좋은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반 등급 나왔는데 중립 카드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직업의 특징이 없는 거고, 아무튼 계속 픽을 하다 보면 30픽 하다 보면은 직업 카드들이 나오는 거고, 그 직업 카드가 일반 등급 카드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등급이 좋은 직업이 좋은 게 많더라. 가령 성기사랑 드루이드는 영웅 등급이 좋은 카드들이 많아요. 근데 영웅 등급이 좋은 게 많고는 그 부가적인 거지,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는 게, 영웅 등급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한 장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도적해야 이렇게 힐 카드나, 그러니까 방어 도발 관련 카드가 없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도적 덱에 치유 로봇이 있으면 더 좋은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도적 영능이 무조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법사로 영능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도적 영능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도적 영능이 제일 좋아요. 영능을 교체할 수 있다면은 모든 직업이 도적 영능을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데는 1점을 2번 쓸 수 있는 데 있습니다. 2코스트로 1점을 2번 쓰기 때문에, 드루이드나 마법사는 1점이 필요할 때 2코스트를 쓰고, 1점이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2코스트를 쓰고, 다음에 또 2코스트를 쓰죠. 근데 도적은 2코스트만으로 1점을 2번 씁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피가 까이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영웅이 많이 아프게끔 만들어서 밸런스를 조정한 거지, 그 도적의 영능은 법사 영능이랑 솔직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라고 아시면 돼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일반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들이 사기 카드들인가를 일일이 설명을 비교를 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법사가 일반 등급에서 사기 카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라든지 물정이라든지 화영구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모두 서리바람 서린보다 좋은 카드죠. 서리바람 서린보다 좋은 카드다, 그거는 그냥 사기 카드구나 라고 투기장에서는 곧 이어집니다. 예, 뭐 도적이 한 게임이 더 빨리 끝나긴 하죠. 그러니까 도적의 영능이 법사보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법사보다 약한 법이냐, 도적의 일반 등급 카드 중에서 서린보다 좋은 카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거 저는 보통, 그러니까 두 번째 픽 기준으로, 첫 번째 픽에는 일반 등급 픽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픽 기준으로 고블린 자동 이발기랑 서리바람 서린 나왔다. 저는 이발기 집습니다. 근데 기습, 맹독, 절개 이런 거 어림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서린 집으셔야 돼요. 심지어 이발기 대신해서 서린 집으셔도 돼. 저라면 이발기 집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등급 직업 카드가 어차피 제일 중요한데, 직업의 강함을 말할 때 도적의 일반 등급에서 서리바람 서린급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고, 법사나 성기사는 3장이 있어요. 서리바람 서린보다 좋은 카드가 무려 3장이나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둘 다 3장씩 있고, 뭐 단순히 그걸만 따져서 뭐 직업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직업이 강하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주술사의 경우도 서리바람 서린보다 센 카드는 3장이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근데 주술사는 도적보다는 약한 평가를 제가 줬죠. 그런 것도 이제 또 전체적으로 봐서 희귀 등급이나 영웅 등급이나, 그리고 영능도 이제 부가 평가에는 영능도 처집니다. 도적의 영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전사의 경우는 일반 등급 카드가 형평없어요. 전사는 이게 아주 좋고 이게 아주 좋고 이게 아주 좋지만은, 이거 전사도 서린보다 좋은 카드 3장 있네요. 나머지 카드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평균적으로 희귀 등급이나 영웅 등급이나 전설 등급 이렇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 영능은 오락내서 제일 구리고 저는 영능이 없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사는 약한 직업이에요. 영능 제일 사기는 도적입니다. 흑마우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컨스 얘기는 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컨스 얘기를 여기에 합치면은 투기장은 이런데, 근데 컨스는 이런 차이가 있고 말끝마다 그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서 모든 거는 투기장 기준이기 때문에 흑마보스가 영능 사기 아닙니다. 컨스 기준으로 얘기하면 흑마보스가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이제 악어랑 랩터를 비교해보죠. 어째서 2코스트 3위 하수는 좋고 2, 3 하수는 안 좋은가? 강좌로 가서 탁베이스더 리스트 공통하시. 아니요, 노트보고 안합니다. 이거를 노트를 작성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딴 걸 하겠죠, 제가. 기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입을 턴다 한 편 좀 그런가? 그냥 막 얘기할 거면은 만담을 하죠. 못하러 설명을 해요. 기준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제가 이제 작성한 리스트인데, 본 리스트는 트럼프, 해외에 그 트럼프라고 유저 있죠, 그 안경 쓰신 분. 그분이 애초에 만든 거가 낙스라마스 확장까지 나오고, 이제 낙스라마스 확장도 안 나오고, 그분이 만들다가 마셔서 그분 방송에서 인용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편의를 돕고자 그분 모티브로, 그분 기준에서 이제 저의 약간 옵션을 더해가지고 이제 그 고블린과 놈 확장까지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빨간색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한 매칭 대장장이 같은 경우 무기 있는 직업은 약간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통할 수 있는 리스트인데, 네, 아레나 밸류도 트럼프 리스트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레나 밸류가 고노 때부터인지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서도 그러니까 막장 기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는 곧 트럼프의 말이다. 그게 옛날 카드들은 허용이 되고 요즘 카드들이랑 비교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병력 소집이 제일 좋은 카드라고 평가를 하는데, 밸류에서는 병력 소집 점수가 안 좋은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병력 소집 점수를 준다면은 뭐 저랑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60점대는 절대로 안 줍니다. 무조건 80점대는 받아요. 지금 제가 요걸 설명드린 이유가, 붉은 늪지 랩터가 여기 있습니다. 웅덩이 디딤꾼, 젊은 양조사, 요정용. 어차피 다 비슷한 거니까 요 위에 있을수록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늑인 침투요원은 얘네들이랑 동급이지만은 얘네들보다 더 좋다. 늑대 인간이 왜 얘네보다 좋은가? 1코스트 먼저 나오는데 교환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뭐 그런 점들 고려하는 거예요. 전리품 수집가가 늑대 인간 침투요원 아래 있죠. 얘는 전리품은 무조건 카드 손해를 내가 안 보는데 영능에 제거되는 게 약하고 2코스트. 그러니까 2코스트의 공채가 더 안 좋은 대신 1드로우는 본다. 근데 만약에 전리품이 늪지 랩터를 때려 잡으면은 1대1 교환을 하는데 전리품은 카드 한 장을 돌려받죠. 때문에 전리품은 2코스트 3위 계열 하수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산성 늑수의 괴물은 여기 젊은 양조사 옆에 있는데 요거는 약간 예외예요. 요거는 그 무기 깨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한 등급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이 여기 이세라부터 여기 서리바란 서린. 그러니까 이세라랑 서리바란 서린은 동급이라고 저는 간주를 한 거예요. 내 덱에 서리바란 서린 하나가 있는 걸로 인한 혜택과 이세라 한 장 있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라고 저는 간주를 했기 때문에 최상급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계설인이랑 폭탄 투척수랑 누가 더 좋냐 이런 거를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동시에 픽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퓨진이 최상급 최하위인데 그러면은 일반 등급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둘을 픽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등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일이 제가 안 따진 거고. 예, 기계설인 서리반 서리 아래 있는데 최근에 바꾸고 싶은 거는 기계설인을 검은무쇠 드워프 아래까지는 돌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바꾸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바꾸고 있어. 바꾸면 또 다 바꿔야 돼. 내가 여기다 올린 거 엑셀이랑 이거 다 바꿔야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지금 제 생각은 서리반 서린 1위, 벌목기 2위, 드워프 3위, 기계설인 4위. 그 도적의 경우는 뭐 벌목기 1위로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건 약간 예외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여기 보시면은 다시 바이턱 트로그 아래에 요정용, 여기 상급이죠. 상급에 바이턱 트로그 아래에 요정용 젊은 양조사 웅덩이 디딘 꿈 붉은 늪지 랩터, 그리고 랩터 값보다 조금 모자른 초소형 기계까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예요. 초소형 기계는 첫 턴에 공이 2기 때문에 랩터보다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교환 효율에서 2, 3을 만나면 얘기가 쉽죠. 내가 초소형 기계 냈을 때 상대가 2, 3 내면은 밟혀요. 요게 랩터 값인데 320 공체들은 여기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단계 건너뛰면 하급 테마 플러그 있는 곳, 하급에서 아마니 광전사, 구루바시 광전사 아래 아마니 광전사,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가루바이트 로그 불안정한 굴, 얘는 2, 3은 아니잖아. 약간 비슷하니까. 붉은 해적 약탈자. 그게 제가 어차피 직업별로 따로 분류해놨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직업 카드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루이드나 사냥꾼을 할 때는 야수 값이 높은 거고 나머지는 야수 콤보가 없으니까 멀록은 어쩌다 콤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멀록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 카드만 있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랑 드루이드 리스트 따로 보시면은 걔네들은 야수가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2, 3 여기 한포 인물하고 낡은 치유 로봇 2, 3 하수들은 여기 있죠. 왜 똑같은 2코스트고 서로 1대1 교환되는데 3위는 여기 있고 2, 3은 여기 있는가? 2, 3은 집지 말라고 여기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낡은 치유 로봇도 있고 오아시스 거북이도 있고, 제가 구루바시 광전사를 종종 방송에서 쓰는데 구루바시 광전사 어차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집지 말라, 투기장의 재앙을 비롯해서 집지 말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요 왼쪽 열에 있는 애들보다 별로라는 얘기죠. 요 네 번째 라인에 있는 애, 다섯 번째 라인에 있는 애들 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째서 3위 하수는 여기 본 두 번째 라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돼요. 세 번째 라인이죠. 특급이 있으니까. 특급, 최상급, 상급이면은 왜 얘네들은 상급에 가 있는데 왜 2, 3 하수들은 하급에 가 있는가? 이거나 저거나 만나면 1대1 교환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은 신성화에 높고 얘네들은 신성화 견디고, 그 1코스트 2일 하수 만나도 늑대인간 침투형 만나도 얘네들은 교환이 되는데 얘네들은 안 되잖아. 악어는 늑대인간이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2, 3도 저마다의 이점이 있는데 왜 3위보다 평가를 못 받는가? 거기에는 이제 약간 더 설명을 제가 덧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별로 치면은 2, 3위, 3위보다 좋은 점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복고마, 성기사가 복고마 냈을 때 2, 3은 때려잡을 수 있는데 3위는 그냥 한 장 주죠. 그런 것도 있고, 각 상황을 고려하면은 2, 3위, 3위보다 좋은 점이 진짜 다 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마찬가지로 3위도 2, 3보다 좋은 점이 많고. 근데 우리는 픽을 할 때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은 더 우선적으로 픽을 해야 되는 기준이고, 여기서 어떤 카드가 더 좋은가에 대한 선정 기준은 우리가 픽을 할 때는 아직 한 게임도 안 했죠. 1턴도 안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만날 상대가 어떤 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할 게임에 어떤 카드들이 어느 상황에 들어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다 모르고 그냥 우리는 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로 승리를 따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30장을 구성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2, 3 하수는 3위 하수보다 우선적으로 픽할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2, 3을 3위 대신 집어도 어차피 2턴에 이제 딱 낼 때 상대가 어떤 하수를 내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장단점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거는 운이 되는 거죠. 내가 2, 3 냈다가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고 3이 냈다가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운인 거고 단지 3위가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 왜 3위가 2, 3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은가? 3위는 공이 3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코스트 하나 더 큰 거를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무쇠가죽 불곰이나 그 누구죠? 그 붉은 십자성전선 아니고 무쇠가죽 불곰이나 그 좀 이쪽으로 가야 되나? 가시덩굴 사냥꾼이 1일짜리는 못 잡지만 1일짜리 그 뗀 거는 못 잡지만 2, 3이죠. 굶주린 식인굴 2, 3이죠. 그러니까 이런 삼체 하수들,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땜장이 기술자나 흉포한 늑대인간, 성견자 키린토 뭐 지옥카드지만은 고대놈 나오면서 벌목기도 상관이 있어요. 2, 3은 벌목기한테 그대로 줘야 되고 3위는 벌목기 중매까지는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서린을 벌목기보다 높게 치는 거예요. 서린은 3위가 박던 2, 3위 박던 아무렇지도 않아. 드워프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3위한테 잡힌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드워프한테 잡힌 거지, 서린은. 근데 벌목기는 3위한테는 그냥 벗겨져요. 그러면은 2위나 뭐 3위나 2, 3 이런 게 보통 나오는데 제일 높은 확률로 보통 그게 나오는데 따라서 서린보다 안 좋다라고 저는 간주를 한 거고, 그 고대놈 나오면서 이제 3, 4 하수인 거미전차가 모든 직업이 사용하는 일반 등급 하수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3위 하수들이 약해졌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랩턴은 사기 카드였어. 투기장에서 고대놈 나오기 전에 랩턴은 사기 카드였고 지금도 데스윙보다 좋은 카드입니다. 데스윙은 여기 보시면 중급에 갖다 놨어요. 데스윙이랑 붉은 늪지 레터랑 1픽으로 뭐 할래? 나라면은 붉은 늪지 레터를 픽하기 때문에 데스윙은 쌍급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그 고대놈 나오기 전에 랩턴은 솔직히 투기장 사기 카드였고 고대놈이 나오면서 이제 3, 4한테 밟히니까 랩터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거는 맞지만은 심지어 2, 3도 3, 4한테 밟히는 건 마찬가지야. 오히려 랩턴에 영능 1점 가능한 직업들은 그러니까 1점을 더하면 오히려 4까지는 때려잡죠. 그리고 서린 방금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악어한테 드워프를 걸어봤자 4렘까지 밖에 못 줘요. 서린은 못 잡습니다. 서린만 못 잡으면 모르는데 기계 서린 있고 뭐 그 저기 생진방 패대가 있고 오체 하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프를 줄 경우 2%를 더해도 자체 공채 3위랑 2, 3위 3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차피 영능에는 둘 다 안 죽는 공채고 1채만 아니면 되죠. 영능에 죽으려면은 버프를 여러가지 변수를 다 계산을 하면은 무조건 공격력이 1이라도 더 높은 게 결국 그 1차이로 나보다 더 큰 하수를 잡냐 못 잡냐가 됩니다. 드워프가 제일 단순한 비교고 단순한 예고 여러가지 예를 더해도 결국 잡기 힘든 하수를 얘네는 어차피 저코스트 하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랩터가 상대 하수 2개를 끊으려고 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랩터나 악어가 그냥 얘는 2턴에 나가기만 하면 돼. 어차피 2턴에 서린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카드가 카드 한 장 값으로 쓰면 된다는 게 얘는 카드 한 장 값이기 때문에 1대1로 교환을 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교환할 타겟이 없으면 그냥 영웅에 들어가겠죠. 산악거인이나 용왕거인은 여기 하급 꼬마마우스 밑에 있고 산악거인은 최하급 박통고블린 밑에 있네요. 여기 파멸 예언자 고철 로봇 위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을 해야 되는데 저코스트 카드들은 위력이 더 약한 대신 초반부터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서린을 아무리 빨리 써도 4턴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코스트 카드들은 자기 코스트에 맞게끔 1대1 교환만 잘하면 되는데 심지어 자기보다 코스트 하나 큰 하수를 랩터는 꽤 높은 확률로 잡아내고 서린 같은 하수가 나와도 드워프를 더하는 등 그 공격력 3이라는 어그로가 상당히 심합니다. 영웅에만 쳐도 3번을 쳐면은 9점인데 공격력이 2면은 영웅 3번 쳐도 6점이에요. 모든 카드 중에 가장 구린 카드는 성남비늘 수련사나 화난 닭이나 이건 뭐 등급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남비늘 수련사가 제일 구리다고 보통은 보는데 등급을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요 등급
나왔는데 이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전승지기초가 제일 약하고, 전설은 좋은 카드들이 그래도 꽤 많기 때문에 전승지기초가 나온 거는 좀 손해겠죠. 도적의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그 성기사 눈에는 눈이라든지 그런 카드들이 제일 구린 거고, 그 제가 직업별로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그 카페 가입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왜 좋고 안 좋은지를 도칼 뭐 칼부부터 해서 오늘 몇 장만 설명을 해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리 과목을 정해놔가지고 선생님처럼 뭐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은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정리가 되니까, 정리를 미리 해놨으면은 시간이 덜 가는데 어차피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게임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그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따로 작성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들어요. 그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리스트를. 그러니까 가령 픽을 하실 때도 요거를 참고하신다든지, 요 리스트에 그러니까 제일 큰 목적은 픽할 때 보면서 픽하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냥 카드들을 쭉 보시면은 저랑 견해가 얼마인지 다르실 수 있고, 저랑 견해가 다른 분이 더 저보다 리스트를 잘 짤 수도 있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면은. 아니면은 그 견해가 한 3개가 다를 때, 저랑 3개가 다를 때 그분이 사실 2개는 틀렸고 그분이 1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뭐 일일이 상황이 다 다른데 이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게, 단지 저는 나름대로 정석에 기여해서 그 애초에 트럼프 요거 만드신 분도 정석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하로 만든 거고, 그 보편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전설 등급부터 일반 등급까지 이 카드 리스트들의 순서를 보면은 모든 카드들이 결국 그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아, 이 카드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구나, 그러한 데는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 그 카드 텍스트를 보면 알겠죠. 그 카드 텍스트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등급을 봤을 때, 아, 그러면은 이거는 한 이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기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거스랑 같이 나올 때 황혼의 비룡을 픽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거스를 픽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직원마다 다르고 그 픽 기준이 다 달라서 요 리스트는 참고하는 거지, 무조건 폭탄 투척수는 요 아래에 있는 애에 대한 값이 났을 때 100% 집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2코어 없으면 그냥 당공국에서 집고 그러는 거지. 근데 상황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데, 1픽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참고할 기준이 없을 때는 황혼의 비룡과 아르거스가 나왔을 때 황혼의 비룡을 집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거스를 대신해서 집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알 수 없는 첫 픽 기준. 첫 픽 기준으로는 황혼 비룡을 4턴에 나갔을 때 필드 어그로가 엄청나죠. 못해도 서린값을 하는 거고 4, 6, 4, 7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르거스는 4턴에 내기가 조금 그래요. 2턴이랑 3턴에 하수를 다 내야 되고 걔네들이 다 살아있을 확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상대가 못한 거죠, 그거를 4턴까지 살려놨다는 거는. 그래서 땅땅 걸어야지 황혼 비룡보다 좋은 거지. 기껏해야 하나 걸 거면은 또 3코스트에 어차피 태양 성직자도 있고, 그리고 아르거스가 2개를 거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은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유리할 경우도 많을 테고, 필드 제로인 상황에서 아르거스가 무쓸모이기 때문에 아르거스보다는 황혼 비룡을 좋은 카드로 평가하는 게 맞아요. 원래 트럼프는 황혼 비룡을 태양 계잡이보다도 높게 평가했는데 그 사이에 뭐 추세가 좀 바뀐 점도 있고 카드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런 점들 봐서 저는 황혼 비룡을 태양 계잡이 아래에 내린 거예요. 원래는 단건국에서 트럼프 원본 보시면은 리스트 단건국에서 다음이 황혼 비룡이고 그 다음이 태양 계잡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됐나? 3223 그 하수 얘기 나왔으니까 된 거 같죠?
게임 할까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할 거고요. 아마 내일부터. 빨리라. 그 상대는 빨리라. 등 뒤를 조심해. 숨통을 끊어주지. 스피드 웨건이 누구죠? 화질은 그 아프리카가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 스티커라고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BJ가 어느 정도 현질을 해야지 자신 방송의 화질을 늘릴 수가 있어요. 축복이 필요하신가요? 근데 아프리카는 BJ의 수익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니 다음 팟은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고. 아 진짜요? 그럼 더더욱 아프리카 해야겠네. 그게 뭐예요? 근데 오그라들 이게 무슨 프로게이머야? 나는 프로게이머가 아니에요. 동력주의 자원물 생성 완료. 나는 안 할래. 자칭 프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택지가 정말 많아. 아프리카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제가 그 비번 걸어놓고 개인 몇 개 했던 거 말고는 예전에 하스스톤 팀 할 때 그 뭐지? 팀 내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프리카 몇 번 했던 거 말고 아프리카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프로게이머 BJ 지원하고 그건 좀 이상하잖아. 선택지가 정말 많아. 이거는 대피 내면은 영능을 그대로 죽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내야겠죠? 그러면 뭔가 단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은 누구나 프로게이머 BJ 하지 않나요? 뭐 신청하면은 뭐 수락이 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폭탄 투척수요. 그 아까 탁베이더 레이스 때에서도 폭탄 투척수가 딱 위에 있었죠. 1픽 기준이니까 다른 콤보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걔네들은 다른 콤보라고 할 것도 없어. 어차피 실전에서 그 각을 상대가 주냐 안 주냐여서 다른 콤보라고 할 것도 없긴 하죠. 지금 팀 소속 없습니다. 네, 알아보긴 할게요. 네, 사제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 개인 취향 같은 건 있지. 뭐 사제 집는다고 뭐 그니까 사제로 평균 승수를 올리는 게 더 좋은 것은 사실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으면 그걸 해야죠. 뭐 1쾌가 있거나. 선택지가 정말 많아. 그래 당장 꺼져는 어디 갔죠? 분명히 냈는데 그래 당장 꺼져는 안 보여. 아 그런 거 같네요. 이게 맹독을 끼고 요걸 잡으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사코스 남은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맹독은